자, 일단 문제집이죠. 자, 문제집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이거 6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토지 임차에는 지상 건물 매수 조건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토지 임차에는 지상 건물 매수 조건권 행사할 수 있다. 맞았죠? 1번이 바로 답입니다. 2번, 위 1번의 경우 건물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계약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아까 건물 그대로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시가 10억이고 4억짜리 저당권이 있다면 10억이지 10억에서 4억 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가 상당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가격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시가 상당액, 원칙이 시가 상당액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번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왔어. 1번까지는 25의 정답. 2번 지문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해설까지 같이 딱 두 줄 간단히 나왔네요.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지문.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틀렸죠? 아까 임대인 동의는 이쪽이에요. 이쪽이 임대인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입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쪽은 임대인 동의 없어요. 그래서 한한다가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임차인이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그럼 이 약정은 매수 청구 포기 특약 무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효력 인정된다. 틀렸죠? 무효입니다. 자, 5번. 지상, 건물을 도난칩니다. 건물. 건물이 토지 임차인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이게 건물 등기 그러죠? 그러면 토지 임대차 대항력 생긴다가 622조. 다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 매수인에게 지상 건물 매수 조건권 행사할 수 있다 했죠? 아까 있다. 이 건물에 등기했죠? 건물에 등기하면 이게 대항력 있죠? 그 후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면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건 처음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자 361페이지 먼저 와보세요. 361페이지 거기 72번 봐볼게요. 72번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약정하여 그 적용을 폐지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 그 말이 임의규정 찾으란 말이죠. 그럼 자 2번이 바로 답이죠. 임차권 등기 청구 이게 621조. 이건 임대인이 승낙해야만 하는 거죠. 임대인 동의 안 하면 이거 못하죠.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아까 그 동그라미 4번과 5번, 3번, 4번, 5번은 3번과 5번이 한 세트죠. 3번과 5번이 여기 세트잖아, 여기. 갱신 청구해서 매수 청구하는 거. 이거 포기 특약 무효죠? 다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이거 포기 특약 다 무효예요, 강행규정. 그래서 3번과 5번이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3번은 상인법 계약갱신 요구 그거 아니에요. 다시 동그란 3번은 상인법의 계약갱신 요구 그거 아닙니다. 저기 세트예요. 여기 세트. 지상매수. 그리고 4번은 부동매수죠. 1번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2번은 임의규정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있죠. 네, 프린트를 봐보세요. 프린트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민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 유효인 거 이게 임의규정 찾으란 말이죠. 그럼 바로 비용이 비용. 필요비익비. 그래서 필요비익비는 바로 2번입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임의규정.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 비용상환 청구 임의규정. 임차인의 불리해도 유효입니다. 다음 7번 문제.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통화로 칩니다. 을소유 X토지 통화로 쳐보세요. X토지를 임차하여 누가 임차해서요? 갑. 다음 Y 건물 신축 통화로 칩니다. 써보세요. 갑이라고. 갑 건물이죠? 갑이 신축했죠? 신축하고 보전등기 통화로 칩니다. 보전등기가 뭘 의미하죠? 그렇죠.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 겁니다.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620이죠.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우리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러면 채무불량 X 행사 못합니다. 갑은 우리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갑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의뢰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반환할 필요 있습니다. 아까 갑이 지금 거기는 갑이 임차인입니까? 잠깐 바꿔볼게요. 그 문제처럼 을 X 토지 그랬죠?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갑이 내 건물 사 그러면 사야 되죠? 그럼 의뢰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과 점유 반환, 점유 인도 이게 서로 동시에. 그럼 갑은 우리 돈 안 주면 소유권과 점유 이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더라도 내 땅 아니니까 토지 사용료 주라 그랬죠. 내 땅 아니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토지 사용료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과 5번은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4번 갑의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됩니다. 맞습니다. 4번은. 자, 이 건물에 저당 설정했어요. 그럼 이 건물은 자기 토지입니까? 타인 토지입니까? 타인 토지라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토지 임차권이 있죠? 그럼 저당권이 토지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은 당연히 건물과 토지 임차권 같이 취득합니다. 경락인. 그게 동그라미 4번이고 동그라미 5번과 전혀 달라요. 자, 5번 갑이 을동의 없이 동원하십니다. 을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 임차권은 동의 어디야 되는데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병은 우리에게 임차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갑은 현재 건물 소유권과 토지 임차권이 있죠. 그럼 건물은 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권 양도하려면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을동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 동의 없는 한 건물은 내 마음이지만 임차권 양도는 우리에게 대항 못합니다. 을동이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4번, 5번 잘 비교하셔야 돼요. 4번은 건물에 저당 설정했죠. 그럼 358조에 따라서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에도 저당권 여력 미칩니다. 그래서 건물 경락받으면 임차권까지 다 취득해요. 그게 4번. 근데 5번은 건물을 팔았죠. 양도하면 자기 것인가 상관없지만 임차권까지 양도하려면 원칙은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임대인 동의. 그래서 4번, 5번 잘 비교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4번, 5번. 비교하셔야 돼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임차인 권리 설명 옳은 겁니다. 작년 문제죠. 1번 임차물의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로 고침 맞죠?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테 하나여 청구할 수 있죠. 자,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을 매수했네요.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 틀렸죠.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622조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으로 생긴다. 맞았죠? 3번이 답이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해야 되죠? 계약갱신 청구 후 거절당했을 때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도 할 수 있죠. 그때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겼죠. 635조. 그래서 3번만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세 규정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비교하셨고, 이제 임차권 양도 전대, 양도 전대를 보겠습니다. 양도 전대. 양도 전대가 예전에 별로 안 중요했는데 요즘 판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세 가지 규정과 양도 전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약집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요약집은 163페이지죠? 163페이지. 이제 하단에 양도전대에서 629조 있습니까? 법조원 보세요.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 전환규정 위반한 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일단 넘겨보시면 답 2번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있습니까? 다음 하단에 큰 3번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죠. 큰 4번은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 제가 목차를 2번, 3번, 4번 나눠놨죠? 그럼 목차 2번 보세요.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는 양도와 전대가 효과가 똑같아요. 다시 임대인 동의 없는 경우는 양도 전대 똑같아요. 네, 3번과 4번은 동의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그 목차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동의 없을 때는 2번 양도와 전대가 똑같아요. 네, 3번과 4번은 임대인 동의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목차를 2번, 3번, 4번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목차부터 헷갈리면 이게 계속 뭔가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동의 있는 양도부터 해볼게요. 임차권 양도.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죠? 우리 갑동의 얻었습니다. 동의였고 다시 병에게 임차권 내 권리를 양도했다. 임차권을 양도했대요. 그럼 얘를 임차권 양도인, 얘를 양수인 할 수 있겠죠? 그럼 임차권 양도하면 을은 이 자리에 탈락이 나가고 을지일 병이 생겨합니다. 병이 여기에 들어와요. 병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 말은 갑과 을이 맺은 계약 내용이 갑과 병한테 그대로 승계돼요. 그대로. 왜 그래요? 이 자리에 병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을은 탈락이 나가는 겁니다. 을은 더 이상 임차인 아니에요. 이제 누가 임차인이에요? 병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의는 양도는 그냥 임대차예요. 사람만 을에서 병으로 바뀐 겁니다. 그냥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을이 만약에 갑에게 밀린 연체 차임이 있다면 승계 안 돼요. 특약 없는 한. 그건 자기들만의 채권 채무죠. 특약 없는 한 승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계약 내용, 계약기한 뭐 2년이다, 보증금, 월세 그런 것만 갑과 병에 생겨됩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이게 다 끝이에요. 그냥 사람만 을에서 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임대차.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전대는 다릅니다. 임대인 동의 얻은 전대. 아,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신청하셨어요? 모의고사 1차 꼭 봐보세요. 7월 모의고사는 문제가 민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8월 모의고사는 제가 안 냈는데 상당히 문제 좋아요. 8월 민법 모의고사 꼭 풀어보세요. 사서라도 풀어보세요. 꼭. 그 정도가 아마 객관적 여러분 점수 평가할 수 있는 정도 시험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안 냈지만. 저는 아마 10월달에 낼 거예요. 제가 아마. 저는 항상 10월달에 제가 내요. 자, 새로운 들어오기 전부터도 제가 10월달에 몇 번, 한 번 냈구나, 한 번. 왜 제가 이때 내겠어요? 자, 가장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시험 낸다고 소문나서 제가 이때 내는 거 항상. 시험 직전에 가장 시험에 적합하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저 그때 내 10월달에. 이제 아무튼 8월달 풀어보세요. 아주 객관적인 시험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 딱 실력을 평가할 만한 좋은 문제 같아요. 제 웬만하면 누구 칭찬 안 하는데 잘 낸 것 같아요. 8월달. 이제 동의 얻었죠? 이번에 우리 임차 목적물을 병에게 전대차요. 임차 목적물을 전대차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전대인, 전차인. 아까 여기는 임차권 양도했죠?
양도인, 양수인이에요. 이 목적물 다시 빌려준 거죠? 그럼 얘를 전대인, 전차인. 그럼 이때는 을은 그 자리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 밑에 2명 있는 거예요. 을도 내 밑에, 병도 내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을 탈락이 나가죠? 을은 내 밑에 없어요. 앞으로 병만 내 밑에 있는 겁니다. 이제 구조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전대에서는 이거 임대차 누가 했어요? 갑과 을이 했죠. 그들만의 채권 채무입니다. 병하고 상관없어요. 다음에 이 계약 누가 했어요? 을과 병이 했죠. 갑하고 상관없어요. 그러죠? 그럼 갑과 병은 무슨 관계죠? 이건 갑과 을 간의 관계고 이건 을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그럼 갑과 병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죠? 아무 관계 없는데 이 갑이 귀한 부동산을 갑동야의 병이 직접 점이에요. 그런데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을 만들어서 둘 간의 관계를 법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법조문이 필요해요. 여기는 법조문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만 병으로 바뀐 거니까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럼 자, 법에서 뭐라 만들었냐면, 자,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만들었어요. 그 말은 갑이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겠죠? 병은 직접 의무 부담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전차인이 직접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을 직접 권리 행사 못해요. 하고 싶으면 을을 대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직접 못합니다. 이렇게 법이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합의 해지했다. 둘이 합의로 중도에 끝낼 수 있죠. 그러더라도 동의 얻은 전차이니까 병 쫓아내면 되겠죠. 병 권리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을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 약정 안 했대요. 그래서 갑이 해지했다. 해지. 그럼 그 사유를 병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럼 병이 그 통지받으면 6개월에 나가는 겁니다. 다시 기간 약정 안 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갑이 해지하면 그 사유를 병한테 알려야 돼요. 그럼 병이 들으면 그날부터 6개월에 나가는 겁니다. 이건 판례입니다. 이번에는 을이 월세를 2달 밀렸어요. 그럼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갑이 해지할 수 있죠. 그때 해지하면 그 사유는 병한테 알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럼 병은 차임 연체로 해지했죠? 그럼 병은 6개월에 나가요? 즉시 나가요? 즉시 나가야 돼요. 다시 을의 차임 연체로 갑이 해지하면 병은 즉시 나갑니까? 6개월에 나갑니까? 즉시 나가요. 손해 입은 건 을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판례고 작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도와 전대를 일단 나누시면 돼요. 그럼 자, 164페이지가 하단에 3번 동의 있는 양도는 읽어보시고 아까 해서 4번이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죠. 양괄호 1번 임차인과 전차인 관계는 계약대로 하면 돼요. 둘이는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임대인과 임차인 얘들 관계도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괄호 3번이 법조문이 나오죠. 법조문이. 그러죠? 임대인과 전차인 관계를 630조 이하의 법조문을 써놨어요. 이 사람 둘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그럼 630조 1항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한다 써있죠?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써있죠? 이 말입니다. 병이 을에게 월세 100만 원 줬어요. 그럼 우리 갑에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월세 줬는데 을이 돈을 다 써버렸대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월세 내놔 그러면 저는 을에게 줬는데요 라고 대항 못합니다. 또 줘야 돼요. 그리고 을을 누가 잡으러 가요? 병이 잡아서 그 돈 100만 원 받으면 되겠죠. 그러죠? 다시 을이 조폭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월세 줬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럼 갑이 을 차약이 좀 무서우니까 병한테 월세 내놔 그랬어요. 그럼 병이 나 을한테 줬는데요 라고 대항 못해요. 또 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 조폭 찾으러 가대요? 병에 가서 100만 원 내라 받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 2항 전환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아까 1항에서 얘는 직접 의무 부담하니까 얘는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죠.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더라도 또 갑은 을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죠. 별개다 이 말입니다. 그게 2항이에요. 그래서 1항에서 병한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더라도 2항 또 을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죠. 별개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 전차인 보호가 나와요. 동그란 1번은 전차인 권리 확정이죠.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러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 전차인 권리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631조에 써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해지 통고가 있죠. 기억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해지 통고한 거죠. 그럼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럼 니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임대차 경우에 전차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몇 개월 후에 나가요? 6개월 후에 나가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그래서 기억과 니은 같이 연결해서 638조입니다. 디귿이 이제 판례.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여긴 즉시죠? 6개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시 여기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에 끝나요. 그럼 끝나니까 여기서 바로 끝나서 병 바로 나가는 겁니다. 6개월이 아니에요. 여기 6개월 아닙니다. 차임 연체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동그란 3번과 4번은 전차인도 적법한 동의 얻었죠? 그럼 3번은 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4번 전차인도 부동물 매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얻었으니까. 이렇게 법조문들에서 여기는 둘 간의 관계를 법조문을 많이 이렇게 써놨어요. 법에. 근데 여기는 법 없다 그랬죠? 그냥 임대차입니다. 사람만 바뀐 거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럼 앞으로 오시면 164페이지. 164페이지. 이제 상단에 2번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 보겠습니다. 이제 동의 없는 경우는 양도와 전대가 똑같아요. 갑은 을 보고 빌려줬죠. 을 얼굴 보고 빌려줬는데 을이 갑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차했다. 이걸 무단양도 전대랍니다. 그럼 둘 간에는 병이 점유하겠죠. 그럼 이건 둘 간의 유효입니다. 유효. 갑동이었어도 유효예요. 왜 그러죠? 을은 갑동일 병에게 얻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유효입니다. 둘 간의 유효니까 둘 간의 병이 점유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 갑동이 없죠? 그럼 이 점유는 갑에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갑이 이걸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해지하든 말든 갑 마음이죠? 그래서 갑은 해지하든 안 하든 병한테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죠? 자기 마음이니까. 그럼 자, 갑이 만약에 해지를 안 했대요. 해지 안 했어요. 그럼 여전히 유효죠? 유효면 갑은 을에게 월세를 받죠. 월세 받으니까 병에게 또다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을에게 월세를 받으니까. 그리고 해지하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갑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1번은 임대인과 임차 관계는 동그라미 1번 해지할 수 있어요. 다음 동그라미 아까 했죠? 그 아까 카고점 사건. 배신적 행위 아니면 해지권 잔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임대인과 양수인 가로고 전차인 그 말이 양도라면 양수인 전대차라면 전차인이에요. 양가로 3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으므로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나머지 그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351페이지 봐보세요. 자, 문제집 351페이지. 거기 57번 봐보겠습니다. 갑건물 임차 해상은 을이 갑동의 없이 이 건물을 병에게 전대한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을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을과 임대차 해지할 수 있죠. 2번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동의 없죠? 동의 없으면 둘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갑은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하는 거지 월세 청구 못합니다. 월세는 동의 있는 경우에요. 동의 있으니까 아까 법조문에서 직접 의무부담하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 없으면 둘이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월세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을에게 청구하거나 해지하거나 알아서 하는 거예요.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을과 병 사이 전대는 당사자끼리는 유효죠. 그러니까 유효니까 4번 을은 병한테 월세 받아요. 자기끼리 유효니까. 5번 병이 임차물을 파손하면 갑은 당연히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병이 파손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월세 달라고 못해요. 갑과 병은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 63번을 봐보겠습니다. 63번 355페이지. 63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죠. 네,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해지 통고죠. 기간을 안 정했으니까 해지 통고했어요. 해지 통고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경우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서 임대차 계획을 종료하게 하여도 전차인 권리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 부담하죠.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해 차임 지급하여도 이로써 임대인이 대항 못합니다. 4번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에게 차임 청구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누구한테나 차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X 몰라주세요. 4번이 틀린지 아셔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자, 요약집 165페이지. 요약집 165페이지. 630조 있습니까? 1항에서 1항. 갑은 병한테 월세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2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환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말이 갑은 을한테 월세 달라고 할 수 있고 병에게도 월세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요. 그래서 63번에 4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넘기시면 64번, 5번, 6번 했습니까? 했고 다음 67번 했죠? 다음 70번을 보면 되겠네요. 70번. 70번 다음 갑소유 X건물 임차인 을이 갑동이 얻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X건물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설명이다. 타당한 겁니다. 그럼 양도와 전대는 구별해야 돼요. 1번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가 양소인 병에게 이전한다. 틀렸죠? 특약이 없는 한 차임은 연체 차임은 승계 안 된다 했습니다. 2번 전대차한 경우 X건물에 파손이나 장애가 생기면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직접 권리행사 못해요. 을에게 청구하거나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지 병은 직접 권리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은 직접 청구한다고 써 있으니까. 3번 전대한 경우 갑은 을이든 병이든 누구한테나 차임받을 수 있죠. 4번 전대한 경우 갑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여도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 했죠? 판례.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합니다. 그럼 병은 즉시 나가요? 6개월에 나가요? 즉시 나간다 그랬죠. 5번 전대차한 경우 병에게
부속 매수 인정되죠? 인정되진다. 틀렸습니다. 예, 3번만 맞았어요. 넘기시면 자 73번.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동이었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죠. 야,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병한테 나가 할 수 있죠.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위 1번의 경우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자 해지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전히 유효죠. 유효죠? 을이 사용할 수 있어요. 목적물 을이 사용합니다. 그럼 갑은 병한테 너 나가 그러면서 을에게 목적물 돌려주고 너 나갈 수 있겠죠. 다시 해지하지 않으면 이거 유효죠. 그럼 둘 중에 목적물 누가 사용해야 돼요? 을이 사용해야 되니까 갑은 병 너 나가 하면서 누구한테 목적물 돌려줘? 을에게 돌려주고 너 나가야겠죠. 을이 유효니까. 그래서 다시 2번 1번의 경우 갑이 임대차가 해지하지 않으면 을에게로 반환하고 너 나가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한번 갑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을에 대해서 차임을 청구, 이거 맞죠?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D가 틀렸어요. 또는 병에 대해서 불법점을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틀렸죠. 해지 안 하면 을에게 월세 받으니까 손해 없죠. 그러니까 또다시 병한테 차임 상당 청구 못한다 그랬죠. 뒷부분 틀렸습니다. 4번 을병 간 전대기한 유예요. 5번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 동의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죠. 전대인데 부담하며 이를 행하지 못할 경우 병은 을에게 매도인 담은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어요. 다음 77번 봐볼게요. 17번 임대차 설명 옳은 거죠? 1번 임차권을 무단히 양도하면 그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 건물에 통과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가 판례였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X 지워보세요. 3번 주임법이네요. 주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있은 후에도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즉 방빼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 유지된다죠. 임차권 등기 명령 했으니까 상실한다 틀렸어요. 4번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주택인도는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맞았습니다. 이걸 상임법으로 정답으로 하면 나왔죠.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갑과 을이 주택 임대차 했다. 우리 갑에게 보증금 지급했고 갑이 을에게 주택을 점유를 넘겼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방 빼는 것과 보증금 반환 동시행이죠. 을이 방 뺄 준비했는데 갑이 보증금 안 내줍니다. 그럼 을은 세 가지 권리 행사를 수 있어요. 첫째, 기간 끝났지만 돈 안 주면 나도 방 못 빼라고 동시한명권. 두 번째, 아까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나갈 수 있죠. 셋째로 을은 이 주택을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를 먼저 보증금 반환 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소하면 이게 집행권원이에요. 집행권원을 가지고 이걸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하려면 민사집행법에서 을은 뭐 받으려고 경매해요? 보증금. 그럼 이거 받으려고 경매하면 민사집행법에서 동시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 이행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하면 을은 이거 받으려고 경매하면 방 빼야 됩니다. 민사집행법. 근데 을이 방을 빼게 되면 대항력 다 날라가 버리죠. 그럼 경매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에 특별규정이었어요. 특별규정.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은 경매 청구하기 위해서 방 안 빼도 된다라고 특별규정을 넣습니다. 방 안 빼도 된다. 그것을 집행개시요건 완화 그래요. 집행개시요건 완화. 다시 민사집행법에서는 방 빼야 돼요. 주임법에서는 방 안 빼도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럼 언제 방 빼요? 저 경매 다 끝나고 이제 돈 받을 때 그때 방 빼는 겁니다. 다시 4번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집행권원 여기죠? 소송 판결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방 안 빼도 된다를 주택 인도는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4번이 답이고, 자, 5번.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종전관계 유지되죠? 양도가 우리 탈락이 나가죠? 전대는 우리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2번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종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82번이에요. 1번. 임대차 계획이 만료된 경우에,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 가로치시고. 자, 두 번째 가로, 임차 보증금 중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모두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가로칩니다. 그럼 앞 가로가 임차인 의무, 뒷 가로가 임대인 의무. 서로 동시행이죠? 보증금 왜 받죠? 두 번째 가로처럼 채무를 공제하려고 한 거죠. 다음 2번.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불한 때 유익비에 따라 임대차 종료천 청구할 수 있고. 3번. 비용 상한 청구에 관한 규정 임의 규정 맞아요. 특약으로 임대인 비용 상한 의무를 감면 면제 다 허용됩니다. 4번.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설비를 투자한 B는 그 건물을 낙찰받은 C를 상대로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건물 임차인이죠. B는. 그럼 비용 누구한테 준 거예요? 채무자 A한테만. A한테. A가 임대인이죠? 그러면 비용 누구한테 준 건다? A한테. 단 B는 C에게는 유치권 행사 가능하죠. 유치권. 유치권 가능하죠? 근데 비용 청구 못합니다. 4번 틀렸어요. 5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동시함유권에게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건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그래서 보증금 안 주니까 나도 방 못 빼 그랬어요. 적법점이죠. 단 우리 계속 주택을 사용세 가면 월세 줘야 됩니다. 월세. 부당이득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4번만 틀렸습니다. 오늘 문제 나눠진 거 봐보세요. 자, 9번, 10번 안 했습니까? 9번 보세요. 작년 문제. 건물 임대인 갑 동의 얻어 임차인 의리평과 전대 체결 체결하고 인도했다. 옳은 거죠? 여기입니다. 동의 얻은 전대. 기억. 갑과 을 합의로 임대 체결이 종료되어도 병 권리 소멸되지 않죠? 동의 얻었으니까 기억 맞았어요. 그럼 정답이 1번과 2번에 찾아야겠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니은 볼 필요 없어요. 시험 볼 때 니은을 왜 읽어요? 디귿까지 찾으면 되죠. 그럼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가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그냥 주면 되겠죠.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의뢰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한다죠. 면한다. 건물 목적물 하나죠. 병이 그냥 갑한테 돌려주면 의뢰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리을 같은 새로운 판례 몰라도 다 풀 수 있었어요. 물론 리을은 다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자, 리을 봐보세요. 의뢰 차임 면책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책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죠. 병은 6개월 후에 나가요? 즉시 나가요? 즉시 나가는 거죠. 그럼 니은 전대차 종료 시의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 동의죠. 갑동의. 을 틀렸죠. 갑 동의 얻어 부수간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 을 틀렸습니다. 네, 정답 2번이에요. 자, 10번.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 동의 얻어 1평에 전대했죠. 여기입니다. 동의 얻은 전대차. 틀린 겁니다. 1번. 평이 건물 사용 편익을 해 갑 동의 맞죠? 임대인 갑 동의 얻어 건물에 물건을 포독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맞았고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병이 건물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 맞았죠? 매수하였다면 병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갑은 병한테 월세 받아야겠죠? 차임의 상담 받습니다.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의무 면하겠죠? 다 5번 갑이 을과 임대체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병 저차권 따라서 소멸 들렸죠. 동의 얻었잖아요. 존속한다. 그러니까 10번에 5번이 9번의 기억이에요. 그럽니까? 10번에 4번이 9번의 디귿이에요. 그러죠? 10번에 1번이 9번의 니은이죠. 그러죠? 항상 기출문제 그때 한 이유가 항상 나온 게 또 나와요, 시험이. 항상 나온 게 나옵니다. 뭐 새로운 거 거의 없어요. 가끔 뭐 새로운 판례 없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최근 판례가 10년 내 판례를 최근 판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반복되니까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같은 거. 다음 주 풀 문제도 좋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우리 문제집에.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문제를 더 많이 드려서 그 문제를 위주로 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